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오늘 스터디 영상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스터디 영상에서 제가 이번에 숫자 읽기 해보겠다라고 했잖아요. 숫자를 읽는 방법과 그리고 그 숫자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까지 오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로 이렇게 숫자 읽기를 검색을 해보면 어떤 단위부터는 량을 쓴다, 2가 아닌 량을 쓴다, 뭐 이런 등의 내용들은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단위를 읽을 줄 알아야 진정한 숫자를 우리가 읽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퍼센트 읽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중국어에서 百分数, 百分点, 百分率, 百分비까지 있어요. 되게 많아요. 뭐가? 이거를 우리가 중국어 텍스트로 맞닥뜨렸을 때 제대로 읽을 수 있을 것인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百分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百分数는 영문명으로 퍼센트라고 해요. 百分数의 정의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百分数表示一个数是另一个数的百分之几。 그러니까 百分数, 퍼센트라는 거는 하나의 수가 다른 수의 100분의 몇인지 알려준대요. 나타낸대요. 也叫百分率或百分比. 그러니까 百分数와 百分率, 百分比 다 같은 말이래요. 퍼센트. 자, 그래서 百分数通常不会写成分数的形式. 이 퍼센트는 분수의 형식으로 나타내진 않습니다. 쓰진 않습니다. 대신 采用符号 퍼센트 이거를 百分号라고 한대요. 百分号来表示百分号이 퍼센트라는 부호로 나타냅니다. 그렇죠? 퍼센트. 그리고 百分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百分点은 영문 정의가 퍼센트 포인트입니다. 자, 수능에서 영어 문제 중에 이렇게 표를 분석해서 옳지 않은 것, 다음 중 옳지 않은 거를 고르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015년의 수능의 영어에서 이게 논란이 돼서 중복 답안이 허용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건 여담이었고 百分点의 정의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百分点是指不同时期以百分数的形式表示的. 여기까지 해보면 퍼센트 포인트는 不同时期 다른 시기, 그러니까 시기별로, 시기별에 이 무엇으로서 百分数 퍼센트의 형식으로서 표시하는 相对指标的变动幅度. 상대적 지표의 变动幅度 하면 변동폭이에요. 변동폭, 퍼센트 포인트라는 거는 퍼센트로 표기되는 변동폭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뒤에 부가 설명을 보면 是用以表达不同百分数之间的算术差距的正确单位. 퍼센트 사이에 어떤 산술 간의 격차를 이야기를 한대요. 우리가 이렇게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 약간의 헷갈릴 수 있는 이것의 중문 정의를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로 무엇이라고 하는지도 같이 한번 알아봤어요. 자, 이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를 기반으로 한 예시, 어떤 숫자를 비교를 하는 예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0.05와 0.2를 비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수치를 비교를 하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0.2是 0.05的 4倍. 0.2는 0.05의 4배다. 也就是说20% 是 5% 的 4倍. 그렇죠. 20%는 5%의 4배이다. 지 400. 이때는 그래서 즉 400%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대요. 그 다음은 0.2比 0.05 多 3倍. 자, 여기서는 아까는 the 4倍라고 했는데 여기는 多 3倍라고 했어요. 0.2는 0.05보다 3배가 많다. 그런데 제가 이걸 굳이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더 많이 이야기를 해요. 多 3倍或者是多 4倍, 多 5倍. 그런데 한국은
그 이전 거를 더 많이 쓰죠. 뭐는 뭐의 몇 배다. 이렇게 더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해보면 也就是说 20% 比5%多3倍. 그렇죠. 지 300, 300%. 그리고 세 번째 비교 방법은 0.2比0.05多出0.15. 0.2는 0.05보다 0.15가 더 많다. 也就是说 20% 比5%多15个百分点. 그렇죠? 15%포인트가 더 많은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은 0.02와 0.05란 이 숫자를 비교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다음에 퍼센트가 쓰인 예문 4개를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문을 읽는 순서는 일단 문장을 전체 낭독할 거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해석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순서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자, 据农业农村部数据15月15日全国大宗批发价为每公斤 7.07 元，较1个月前上涨 59.59%， 与今年4月份每公斤 2.12 元的价格相比，涨幅更是高达 233.49. 어렵다. 자, 이 문장 같이 한번 우리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농업농촌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즉 중국은 농업농촌부라고 하나 봐요. 농업을 총괄을 하는 국가의 부서겠죠. 자, 12월 15일. 이거는 사실 작년 12월 달에 제가 이 텍스트를, 이 지문을 하나를 다루려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문장을 하나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15일이에요. 전국의 다종 대파의批发价 하면批发는 도매거든요. 그럼 批发价格겠죠. 도매 가격은 여기서 아까 제가 읽을 때 每公斤 7.07元이라고 했잖아요. 매가 한국어로 따지면 무엇 당이에요. 그래서 1kg당 7.07위안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아까 중국어로 읽었을 땐 每公斤 7.07元이렇게 하면 돼요. 위안 1kg당 7.07위안으로 交 하면 比较的交. 어떤 걸 비교해 본다는 거예요. 어떤 것과 비교를 해 본다는 거예요. 1个月前 한 달 전과 비교를 해 보았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한 달 만에 上涨 상승했대요. 몇 퍼센트가? 59.59%가 상승했대요. 그리고 이것은 위 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수치가 나오고 위가 나오면 무엇과 비교했을 때 무엇입니다. 이렇게 많이 문장이 끝나거든요. 자, 해볼게요. 찐니엔. 여기서 찐니엔은 아까 우리가 2020년이라고 했으니까 해석을 하거나 번역을 할 때는 뭐 작년 4월 혹은 뭐 동년 4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작년 혹은 전년도. 네, 작년이라고 하죠. 같은 해라고 할까요? 같은 해가 낫겠다. 같은 해 4월 1kg당 2.12위안과 비교하면 涨幅 우리가 이전 스터디 영상에서도 다뤘던 용어예요. 涨幅 상승폭이 高达 233.49 하면 233.49%에 高达 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영상의 하단에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를 그대로 워드나 PDF 파일로 올리도록 할게요. 네.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IMF 在去年10月预测2020年全球经济将萎缩 4.4%。2021年将反弹至成长 5.2%. 이거를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IMF, 국제통화기금의 작년 10월 예측에 따르면 이런 건데 보통은
기사문 같은 걸 보면은 뭐 전망치에 따르면 혹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아니면 또 뭐 예측 데이터에 따르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전망치에 따르면이라고 할게요. 2020년. 그리고 물론 다 많이 아시겠지만 중국에서의 연도를 이야기를 할 때는 숫자를 하나하나 콕콕콕콕 찍어주는 거예요. 2020년, 1988년. 한국어에서는 1988년, 2020년, 2025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2025년 이런 식으로 콕콕콕콕 찍어서 이야기한다는 거. 全球 经济 하면 全球는 기사문에서 全球 세계 혹은 글로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경제 혹은 세계 경제라고 할게요. 2020년 세계 경제는 여기서 짱은 무엇 할 것이다 라는 미래를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중국어에 제가 이번에 클래스에서도 이렇게 댓글을 보니까 시제를 번역을 하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런 부사를 제대로 한번 보면은 이 문장은 어떤 시제로 번역을 해야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짱 미래예요. 뭐뭐 할 것이다. 그래서 외소 하면은 경기가 위축이 되고 경제가 위축이 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4가 위축된대요. 위축될 것이며 그런데 보통은 마이너스 4.4%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퍼센트 앞에 정 혹은 智,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4.4%까지 인데 여기는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4.4%일 것이며 혹은 뭐 4.4% 위축될 것이며 2021년에는 여기도 짱 있죠. 짱 반탄 하면은 뭔가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반탄, 质, 여긴 质,成长. 그래서 무엇까지 성장할 것이다. 5.2%까지 성장할 것이다. 라고 문장을 마무리해주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조금 다른 수치가 나와요. 시청률에 대한 문장이 나옵니다. 想见你在台湾的收视率破4%这应该是中视8年以来这个时段收视率最高的一次了. 자, 해보면 상견니 이때는 대만 드라마 상견니라고 번역을 해주면 어떨까요? 대만 드라마 상견니에 타이완다 대만 내 시청률 收视率라고 하면은 시청률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포하면은 어떤 걸 돌파했다. 그래서 4%를 돌파하여 这应该是 이 수치는 그러니까 돌파하여 中视이라고 하면 대만에서 第二电视台 그래서 CTV에서 8년 만에 8年以来 이니까 8年以来 8년이 쭉 이렇게 올 동안이에요. 그래서 8년 이래로 혹은 뭐 8년 만에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깔끔할 것 같아요. 8년 만에 这个时段 하면은 이 무렵 이때를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동시간대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요? 동시간대 最高的一次了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그냥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최고 시청률이다.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에요. 由于感染病例激增美国非农就业岗位在去年12月减少了14万个为8个月来首次减少也是经济复苏可能失去动能的迹象由于感染病例由于하면은 무엇으로 인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病例 하면 병리에, 그러니까 병에 걸린 사례, 확진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의 지정하면 그냥 정자가 아닌 어떤 정지냐면 급격한 증가요. 급격한 증가로 미국의
페이농이라고 하면은 비농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농업이에요. 농업이 아닌 것.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것. 비농업 就业岗位 일자리가 在去年 작년 12월에 14만 개 감소했대요. 여기도 减少至 14만 개라고 하면은 감소해서 14만 개이지만 여기는 减少了 14만 개. 14만 개가 감소를 한 거거든요. 14만 개가 감소를 한 거예요. 감소하여 왜 8个月了. 여기도 마찬가지로 8个月以来 그러니까 8개월 만에 首次진짜 많이 쓰이거든요. 처음으로 감소한 것은 也是 또한 감소한 것도 이렇게 해도 되겠다. 감소한 것도 经济复苏 경기 회복이 可能 어떤 추측, 추정을 하는 거예요. 失去动能的迹象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그 회복의 동력을 잃을 조짐이다. 혹은 뭐 조짐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냥 조짐이라고 깔끔하게 할게요. 자, 다시 해보면 비농업 일자리가 작년 12월에 14만 개 감소해서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준 것도 감소한 것도 경기 회복이 동력을 잃을 조짐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휘 정리는 제가 이렇게 영상 끝에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처럼요. 오늘의 영상에서 정말 퍼센트 포인트, 그리고 시간 읽는 거, 연도 읽는 거, 그리고 또 뭐 했죠? 우리가 가격, 그리고 단위 읽는 것 등등을 알아보았어요. 이런 정도까지 알면은 여러분이 중국어로 숫자를 읽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사문을 읽고 싶다라고 하면은 숫자는 필수니까요. 영상을 많이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어떤 걸로 스터디를 할지 제가 한번 픽을 해볼 테니까 만약에 좋은 의견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